YG 엔터테인먼트와 만들었던 삼거리 푸주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GD가 와서 먹고 있고 2NE1들 먹고 있고 어떤 때는 블랙핑크 먹고 있고 그러니까 뭐 터져 보이는데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실상 손익이 별로 안 좋은 거지. 아, 이래서 망하는구나 사람이.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연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기업하고 일을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주 자산이죠. YG 엔터테인먼트와 만들었던 삼거리 푸주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시식해보려고 삼거리 푸주간에 왔는데요. YG 엔터는 CJ 다음으로 하신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하다가 또 양현석 회장이랑 또 사실은 제가 마켓 때부터 양현석 회장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인연이. 왜냐면 우리 그 마켓 브라우니를 띄운 사람들이 빅뱅이에요. 제가 브라우니를 만들 때 제가 정말 듣보잡 임원이었잖아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마케팅비를 얼마 줬겠어요? 거의 없죠 뭐.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버젯을 안 주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빅뱅이 첫 콘서트를 열었어요. 거짓말 그 노래에 나왔을 난리 때. 났잖아. 네. 까세요. 오세요. 와, 그러니까 YG랑 만들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음식이에요. 돼지고기를. 우리 아주 잡채가 내 딸 산다라의 아주 페이보릿 잡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을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냥 전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YG 엔터하고 저희 오리온은 차이가 엄청 났던 거예요. 오리온이 훨씬 큰 회사야. 그쵸. 왜냐면 상장도 안 했을 때고 그때 뭐 진오션 있었고 원타임 있었고 근데 그랬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제가 안녕하십니까 저 오리온의 새로운 이사인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봐도 됐겠냐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우리가 새로 나온 너무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빅뱅 콘서트 때 모든 들어오는 관객한테 이 브라우니를 주겠다. 콜라보처럼 선물을 주겠다. 이 아이디어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BTS한테든 GDC한테 하든 뭐 적어도 몇십억을 내야 되는 딜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PPL도 없었고 그게 뭔지도 그냥 좋은 과자라니까 뭐 한번 그러시라고. 근데 그때 이제 15,000명인데 이 한 박스가 4개인데 내가 그 4개 주기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걸 또 풀어가지고 2개씩 쌌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리봉으로 다 묶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제 이야기가 그 여러분들한테 참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먹는다는 거는 누구랑 먹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빅뱅 콘서트에서 조금 당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걸 한번 까먹었다. 얼마나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맛있는 과자도 맛있어요, 사실은. 힘도 들고, 그때. 뛰다가 먹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콘서트에 왔던 15,000명이 나의 마우스가 될 거다. 그리고 어느 날 슈퍼마켓 가서 그걸 보면, 엄마, 나 저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하고 사달라고 할 거다. 저의 전략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빅뱅 대기실에 제가 브라우니를 수십 개를 깔았어요. 그래서 막 그들이 다 이 브라우니 들고 사진 찍은 게 나와요. 현금 하나 안 받았는데 그게 착했다 그때 우리 빅뱅 순수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자 막 깔려 있는 것도 좋은 거야. 오리온 과자가 이렇게 새로 나온 비싼 과자가 첫 콘서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이어진 거예요. 인연이. 근데 그 예산이 1,000원씩만 쳐봤자 한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제가 CJ를 가면서 이제 마마를 디렉팅을 하다 보니까 SM, YG, JYP 세 회사가 아무래도 선의의 경쟁이긴 한데 누가 대상을 받을 거냐. 무조건 라스트는 우리다. 무조건 자기는 끝에 쓰겠다고들 그러시다가 저는 양현석 회장을 좋아했던 게 양현석 회장님은 내가 가서 설득을 하면 약간 본인이 볼 때 이번에 좀 본인 밀렸어. 인정하겠어. 딱 인정을 하면 싸우다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를 공연 시간을 더 줘.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무대를 위해서 연습해요. 저는 그게 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YG한테 이제 마음이 그래서 양 회장님이랑 저랑 되게 진짜 진솔하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CJ 그만둔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양현석 회장님이에요. 아, 이제 CJ 됐어. 나랑 해. 진짜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오리온에서 CJ 옮길 때도 막 연봉 협상 이런 거 안 하고 왔듯이 전 진짜 YG 갈 때도 아무 얘기 없이 오케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 같이 하기로 했어요. 계약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근데 이제 제일 웃겼던 건 뭐냐면 나는 사실은 월급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동업하자 그러더라고. 아니 물론 동업이라 봤자 뭐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돈 내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게 YG 푸드예요. 네네, YG푸드 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양 회장님 진짜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왜냐면 저는 그 전에 기업들은 영업, 마케팅, 생산, R&D 이런 걸 다 갖춘 모든 인프라가 갖춘 상태에서 완전 무형에서 유형이라기보다 유형에서 어나더 신형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맨 땅에 헤딩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조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후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아주 작은 조직을 꾸몄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작은 조직을 안 꾸미다 보니까 너무 비싼 사람들을 데리고 팀을 꾸린 거예요. 닭 잡을 칼을 소 잡을 칼로 다 이제. 왜냐면 어차피 매장 하나로 시작하는 거니까 아주 작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로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해외를 나가려고 시작한 기업이에요. 왜냐면 그때 이제 막 해외에서 빅뱅 인기가 너무 좋을 때니까 홍대 옆에서 샘플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고 그게 잘 되면 이거는 해외로 뿌린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홍대에서 첫 매장을 시작했는데 그게 상거리 푸주간이에요. 와, 홍대 상권이요. 너무 어려운 상권이에요. 일단 가격이 너무 낮아, 홍대는.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는 도시예요. 그리고 술을 먹는 도시야. 이게 밥집을 할 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 끝에 이제 홍대에서 연습 게임 해보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했는데 여의도 IFC에서 아주 멋진 공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상거리 푸주간이 유명해진 거죠. 홍대에서는 엄청 고생했어요, 정말. 그래요? 전 처음 네. 터진 줄 알았어요. 아니, 연예인들 오고. 터져 보이는데 실상 손익이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장사가 안 됐다기보다 우리의 소 잡는 칼이 문제였던 거예요. 조직이 너무 비대한 조직으로 시작됐던 그럼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터질 때 그때 인기는 어땠어요? 막 어느 날은 뭐 GD 가서 먹고 있고 어떤 날은 뭐 연습생들 21들 먹고 있고 어떤 때는 블랙핑크 먹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화제성이나 고객 수나 이런 거는 많았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가로 본다 하면 그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요식업은 반대예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약간 거품이 있을 거라는 의심도 해요. 이 퀄리티보다는 연예인들만 내세울 거라는 약간 그런 의심도 있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 왜냐면 전통사업이죠, 전통사업.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뭐 사드 터지고 이제 해외 팬들들 못 들어오고 뭔가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제 양 회장님이 파시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지분을 이제 팔고 다른 회사에다 넘기겠다. 저희는 그때 이미 해외에 많이 나가 있었어요. 일본에도 나가 있었고, 태국에도 나가 있었고, 말레이시아에도 나가 있었고, 근데 그걸 정리하면서 접는다는 게 너무 사실 괴로웠어요. 어디다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내일 이제 도장 다 찍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노력했던 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양 회장님 찾아갔죠. 그냥 회장님 이거 차라리 저한테 파세요. 이제 그 대신 좀 깎아달라. 내가. 근데 회장님들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 매니지먼트 바이 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니지를 하던 사람들이 사서 나간다. 그게 오히려 모양새가 좋지. 우리 둘이 하던 거를 남이 갖고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그렇게 하셔서 되게 좋은 조건으로 주셨는데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계약금을 먼저 주고 잔금을 3개월인가 있다가 치르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제가 진짜 계약금 치르고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왔는데 이 250평짜리 매장 가면은 손님 4테이블. 진짜 제가 그때 이래서 망하는구나 사람이.
월급 받고 임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다가 내 돈을 내고 왔는데 적자가 나면서 또다시 내 돈들이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CJ에서 받은 퇴직금이 다 날리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괴로웠는데 이게 몇 년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찾아갔어요. 좀만 더 깎아달라. 아니 이해해줘야 돼. 그거 솔직히. 근데 깎아주셨어요. 진짜로 멋있어요. 아니다 깎아주셔서 땡큐하고 와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사갖고 와서 진짜 우리 직원들이랑 열심히 했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안 했으면 코로나 못 버텼어요. 이거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이 사이즈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10년 넘게 우리가 이걸 이어오고 있고 저는 저한테는 참 이렇게 진정한 제 브랜드잖아요. 제 자산이고. 왜냐면 다 이제 시집 보냈고 브라우니도 시집 보내 있고 비비고도 시집 보내 있는데 왜 이름은 삼거리 푸주간이었어? 홍대에 생긴 게 삼거리야. 그래가지고 삼거리 포차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거리 푸주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가장 안정된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뚜리버즈로 했던 거는 그것도 3이라서? 그것도 3이라서 세 마리 새. 근데 항상 이름을 재밌게 지세요. 네. 장명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게 원칙이 저는 있어요? 그냥 딱 들었을 때 소비자가 무엇일 것이다 라고 상상하게 하는 게 저는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쫄레주르가 로고를 바꿨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마케팅했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쫄레주르예요. 쫄레주르를 읽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못 읽어. 못 읽어요. 그게 이제 매일매일이란 뜻이에요. 프렌치로. 그거를 우리나라 그냥 일반인이 투슬레스 주루스라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이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했던 식단 제일 재면소 딱 재면소일 거라는 게 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알고 들어가게 나는 해야지 맞아요. 의심을 갖고 들어오게 하는 순간 또 설명해야 돼. 그렇죠. 뭐 에르메스 이런 거는 아주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스터디 시켜도 돼요. 근데 매일 빵 5,000원짜리 하나 사 먹는데 그거를 위해서 도스레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웠어요. 되게 좋은 철학이다. 네네. 저는 아주 직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고급품일 경우는 조금 달라요. 고관여도 제품은 그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주는 것도 마케팅이에요. 뭐지? 뭘까? 이러면서 뭔가 찾아보게 하고 근데 데일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은 쉬워야 돼요. 제일 마음에 드시는 이름은 뭐예요? 사실 저는 계절밥상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워요. 이렇게 망가진 거에 대해서. 계절부터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왜냐면 이게 계절밥상의 철학을 알아야 되는 게 저는 계절밥상을 왜 만들었냐면요. 사실 CJ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진짜 많이 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왜냐면 왠지 CJ가 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설탕이면 설탕, 영화면 영화, 모든 걸 왜 쟤네가 방송국까지 하냐. 막, 그러니까 이분들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왠지 돈에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면 문화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좋은 회사인데 해서 제가 계절밥상을 한식을 가장 저렴하게 제일 좋은 재료로 많이 먹을 수 있고 그거 다 CJ 제품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6%로 내가 임대를 얻어서 시작한 거예요. 6%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2억이면은 1,200 낸다는 거지. 임대료를. 임대료를? 수수료 매장으로 하되 왜냐면 가성비, 가심비 다 좋은 매장으로 낼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CJ가 주는 선물 이런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계절밥상. 그래서 6% 이상대가 되면 남을 수가 없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웨이팅이 200번까지 나왔나 뭐 엄청났어요, 계절밥. 정말 난 진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놀래서 헉, 뭐라고? 10시인데 200번대라고? 막 그랬던 매장인데 자연별곡, 올반 저희가 시작하고 6개월도 안 돼서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서로 머리 뜯는 거예요. 서로 머리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 나는 계절밥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서울에 요지한 다음에 저는 반드시 제주에 가서 제주밥상 하나, 포항에 가서 포항밥상 하나, 전주 가서 전주밥상 하나,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전국에. 그게 나의 꿈이었어. 그때 계절밥상 이름도 좋았고. 왜 돼지고기였어요? 저는 이제 뭐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 만두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에이시안 푸드가 만두라는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시작했듯이 제가 전 세계를 조사해 보니까 닭을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돼지고기예요. 돼지 소비량이 제일 많구나. 네. 오히려 소를 안 먹는 나라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로 나갈 때는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돼지고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양현석 회장 참여하셨어요? 그 말도 못해요. 그 YG 엔터 밥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기내식당 너무 네, 유명하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맛에 민감해요. 그 충돌도 좀 있으셨겠다. 아니, 나는 보스랑 충돌이란 없어요. 나는 무조건 맞추는, 예. 뽑으면 사장해야 돼. 어떤 내가 이견이 있어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제 비굴한 철학입니다. 왜냐면 결국은 나보다 내 사장이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 돈이니까. 그쵸. 그분이 물론 어떨 때 오답을 낼 때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했어도 처음에 반대하면 안 돼요. 그분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끔 조금 기다리면서 다시 들어갈 기회를 놔야지.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진안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찐득한 맛들. 나 그런 걸 잘 못 먹어, 내가. 나는 좀 깔끔한,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해요. 간도 그렇고 깔끔한. 그것도 그 고기는 깔끔한가요? 아, 담백하죠, 우리가. 고기도 참 고기 맛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고기는 좀 향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나는 냄새 나는 걸 싫어해요. 저희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 생오겹을 숯불에 굽는 게 참 어려워요. 구워주셔야 돼요. 옆에서 이제 구워주세요. 어떻게 구워야 맛있어요? 돼지고기? 많이 뒤집으면 안 돼, 많이. 그리고 보통 왜 안 익었을 때 막 자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잘라. 앞뒤 다 골고루 익힌 다음에 자르기 시작. 포장지도 되게 재밌는데 맞아요. 부모님 이름이 적혀 맞아요. 꼭 뉴스페이퍼에 난 것처럼. 그리고 옛날엔 여기에 양 회장님도 있었어요. 아, 진짜 한국 F&B 시장 요새 진짜 우울하죠. 그나마 흑백 요리사 때문에 이제 스타 셰프들이 여러 명 많이 생겨서 좋긴 한데 일단 인건비가 사실 보세요. 식료 사업이라는 거는 1번 코스트 식자재, 2번 임대료, 그다음에 3번 인건비예요. 이 세 개 중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실 때 만만한 게 있어요. 일단 임대료는 고정비라 그러잖아. 어떻게 못하는 비용이잖아.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도 너무 올랐잖아. 그러니까 참 이 어려운 시대예요. 전 세계가 그렇대, 전 세계. 아니, 그리고 요새는 또 안 먹어요, 사람들이. 술 소비도 되게 줄었어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맞아요. 옛날처럼 밤새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막 부어라 마셔라 뭐 진짜 뭐 내일이 안 올 것처럼 마셨잖아. 근데 요새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F&B를 시작하는 분들은 무조건 식당에 취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방, 홀 이걸 다 배워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니 뭐 할 거 없으면 밥집이나 하지 이런 말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어머니가 밥집 하면은 대박 날 것 같다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엄마 밥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재료를 내 자식 입맛에 맞게 정성스럽게 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밥집은 100인분, 200인분 조리법이기 때문에 그 4인분 조리 레시피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셰프들도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사업에 성공하지 않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피아노 잘 친다고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안 되듯이 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셰프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한 20석. 그거는 그런 분들이 해도 돼. 하지만 정말로 이거를 식음료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지휘자처럼 그걸 다 컨트롤해서 손님들 비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리더가 성공해요. 저는 F&B의 성공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음식 기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사실 식음료 사업은 교육 사업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 직원을 교육을 잘 시키느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내 밑에 직원들과 함께 코디네이션 할 수 있게 가르칠 줄 알아야 제가 뭐 누구라고 딱 얘기는 못하지만 아, 저 사람은 그냥 월급 받아야지 사업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죠, 당연히.
1번이 교육 사업이고 그리고 리더십 싸움이에요. 예. 호텔 경영학과라든가 뭐 식품 뭐 조리학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거는 일주일에 그분들이 아무리 안 해도 4-5번은 외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노트를 한 권 갖고 적으라 그래요. 딱 들어갔어. 이 집 좌석수가 몇 개야. 그리고 주방에 가봐. 지금 현재 3명이래. 그러면 쉬는 날까지 하면 적어도 5명은 일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시켜봐. 그 다음에 메뉴를 보면 대충 이렇게 옆에 사람들 보면 아, 이 집 테이블 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다. 그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해서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 그날 그 시간 매출 정도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개수를 해보면 이 집의 대략 한 달 매출까지도 예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 이 정도면 임대료 네이버만 쳐봐도 나와요. 그거를 기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1년만 해봐도 나중에는 그 집에 딱 가보면 아, 이 집 매출 얼마 정도 하겠다, 얼마 남겠다, 아니다, 적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F&B 사업을 한다면 내 한 달이든 2달이든 그런 노력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업을 가도 그걸 그렇게 루틴하게 나의 생활화를 시키면 사실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그 업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난 젊은 분들이 학생들이 스펙 쌓는다는 말이 제일 싫어요. 그 똑같은 스펙. 뭐 봉사활동, 자격증, 그다음 토플 점수.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이력서를 다 본 사람이잖아요. 너무 똑같아. 저는 그거보다 만약에 내가 ENM이다. CJ 엔터에서 했던 영화를 다 봤어. 그리고 독후감 다 써왔어. 그럼 난 걔 뽑아요. 그게 스펙이 아니냐 이거야. 아니 어떨 때는 면접 보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연구 하나도 안 해갖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물어보면 몰라. 그럼 왜 왔냐고. 그리고 저는 막 한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것 같아. 아니 왜 남의 회사에 왜 자기가 묻어. 빨리 기회 있을 때 좋은 데 가야지. 근데 좋은 데 가려면 여기서 잘해야 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진짜 그때 저도 힘들었는데 그때는 직원들한테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예를 들어 뭐 청소 용역비가 나갔으면 우리가 하자 라든가 사실은 정말 이 식당에서는요 줄일 수 있는 거는 코스트 인건비 임대료인데 사실은 식자재를 줄이면 손님들이 컴플레인 나오고 그러면 식자재를 줄일 수 없으니 가장 그 8레벨이라 그러거든요. 맞춰야 되는 거야. 그 버리는 거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나갈 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거 다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 코로나 때는 세팅을 3장씩만 해. 그리고 다시 놔줘.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더 정성스럽게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법을 찾아야 돼. 그냥 실망하고 그냥 어떡하지? 제일 이상한 회사가 매일 모여서 회의하면서 대안을 내라. 대안을 내라. 그거보다 중요한 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서 서로 뭘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퀄리티를 킵하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왜냐면 손님이 없으니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여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책이라는 거를 찾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차선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는 차선책은 차선책이 아니에요. 킵하되 줄일 수 있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내는 거야, 모여가지고. 요거는 제주도 멜젓실에서 끓여서 근데 저는 사실 담백한 맛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먹어요. 처음부터 찍어 먹으면 이따가 또 재미가 없잖아요. 오겹살은 이 쫄깃쫄깃한 콜라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되게 좋고 좀 많이 익었네요. 요즘 그릇도 이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높낮이 주는 걸 좋아해. 강원도는 이렇게 까만 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무침을 넣어야지.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2개 넣고. 빨리 같이 먹어봐야 돼.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우리 반찬 중에는 쌍다라가 좋아하는. 잡채? 이건 어떤 특징이 있죠? 저희 뭐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보통 매장에서 주는 거는 사실 너무 뿔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루에 여러 번 해요. 그렇게 재료를 많이 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간이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어떤 맛에 대한 철학이 있으세요? 맛의 좌우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진정성과 그날의 재료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걸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왔을 때 셰프들이 검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 제일 많이 해요. 반품시키라고. 아까 재료 깐깐하시고 보시죠. 네. 제가 먹어볼까요? 저희도 한번. 네네네. 들어오세요.